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제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겉모습에 신경 쓸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스스로를 방치하기 시작한 사람은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도 방치당한다. 말이 가벼워지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왜 그럴까? 조선 후기의 학자 정약용은 외모를 가꾸는 행위를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첫 번째 형태로 보았다. 그는 평생 유배지에서도 의관을 바르게 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태도였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굳이 외모에 신경 쓸 필요 있나?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조금씩 스스로를 놓기 시작한다. 머리를 대충 빗고 옷을 아무거나 입고 거울 보는 횟수가 줄어든다. 처음엔 편해진다. 신경 쓸 것이 줄어드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가 찾아온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말을 건네도 대충 듣고, 의견을 내도 가볍게 흘려버리고, 약속을 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처음엔 상대방 탓을 한다.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정약용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몸을 단정히 하지 않으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이 말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라는 뜻이 아니다. 외모가 흐트러지는 것은 이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뜻이다. 스스로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생기고 그것이 서서히 겉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까지 바꾼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몸가짐은 더 중요해진다. 그것은 젊음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나이 듦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은 품격을 세워야 할 이유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길을 잃는다. 외모를 가꾸는 것과 품격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른다. 그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외모 따위는 아무 의미 없다고 치부한다.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정약용은 외모를 단순히 겉모습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외모를 마음의 거울로 보았다. 겉모습이 흐트러지면 그것은 이미 내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여겼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내면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정약용이 보기에 이 말은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내면이 중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내면과 외면은 분리되지 않는다. 외면이 무너지면 내면도 따라서 무너진다. 왜 그럴까?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단순히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나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신호가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태도가 된다. 그리고 그 태도는 삶 전체를 바꾼다. 반대로 외모를 방치하는 것도 신호다.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신경 쓸 가치가 없다. 그 신호가 매일 반복되면 그것도 태도가 된다.
그리고 그 태도는 스스로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린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날 하루 전체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머리를 빗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옷을 제대로 입을 것인가, 아무거나 걸칠 것인가. 그 선택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나이가 들면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외모가 좀 흐트러져도 괜찮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머리가 헝클어져도 활기차 보이고 옷이 구겨져도 바쁜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똑같은 모습이 다르게 읽힌다. 헝클어진 머리는 지쳐 보이고 구겨진 옷은 포기한 사람으로 보인다. 말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도 그것을 느낀다는 점이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대충 나가도 되겠지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날 하루 내내 그 대충이 따라다닌다. 말투가 대충이 되고 태도가 대충이 되고 일 처리가 대충이 된다. 본인은 모르지만 그 대충함이 모든 순간에 스며든다. 반대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단정하게 준비한다. 머리를 빗고 옷을 제대로 입고 표정을 바르게 만든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달라진다. 말투가 신중해지고 태도가 바르게 되고 일 처리가 정확해진다. 외모를 가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세운 것이다. 정약용은 평생 이것을 실천했다. 유배지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정제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를 판단하려면 내면을 봐야지 왜 외모를 보나.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람들은 내면을 보기 전에 먼저 외모를 본다. 그것은 얕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의 태도를 읽을 때 말보다 먼저 외모를 읽는다. 옷차림, 표정, 자세, 말투. 그것들이 모여서 첫인상을 만들고 그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외모를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첫 단계로 보았다. 나이가 들면 이 신뢰는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신뢰를 만든다. 일을 잘하고 빠르게 배우고 열정을 보이면 사람들이 믿어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본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 신중할 것이다. 오래 살았으니 품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대한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외모가 흐트러진 사람을 마주했을 때다. 옷이 구겨져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표정이 지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 자기 관리를 못하는구나. 이제 포기한 건가? 그리고 그 순간 신뢰가 흔들린다. 말을 해도 가볍게 들리고 조언을 해도 설득력이 없고 약속을 해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단정한 사람이 있다.
옷이 깨끗하고 머리가 단정하고 표정이 차분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한다.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 이것은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우리는 상대를 판단할 때 보이는 것부터 본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그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정약용이 말하고자 한 것은 그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첫 번째 예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예의의 문제가 된다. 젊을 때는 외모가 자기 표현이다. 개성을 드러내고 취향을 보여주고 정체성을 만든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모는 예의가 된다. 상대를 만날 때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 그것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약속이 있다. 한 사람은 대충 입고 나온다. 어차피 아는 사이니까 괜찮겠지. 다른 사람은 단정하게 입고 나온다. 상대를 만나는 자리니까 제대로 준비해야지. 둘 다 같은 약속이지만 상대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 대충 입고 나온 사람을 보면 상대는 무의식 중에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반대로 단정하게 입고 나온 사람을 보면 상대는 생각한다. 나를 위해 준비해왔구나.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 정약용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사소한 자리라도 의관을 바르게 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깨끗한 헤어스타일과 차분한 표정은 상대에게 깊은 신뢰를 준다고.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예를 다하는 행위라고.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자존감이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역할이 줄어들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어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정약용은 이것을 경계했다. 그는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 거창한 데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것은 일상 속 작은 태도에 있다고 믿었다. 특히 외모를 가꾸는 행위가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여겼다. 왜 외모일까?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행위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신경 쓸 만한 사람이다. 그 메시지가 매일 반복되면 자존감이 유지된다. 반대로 외모를 방치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행위다. 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메시지가 반복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선다. 머리를 빗고 얼굴을 씻고 옷을 제대로 입는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한다. 오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진다.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 반대로
외모를 방치하는 사람은 거울을 피한다. 보기 싫어진다.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늙어 보이고 지쳐 보인다. 그러면 하루가 무겁다. 밖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다. 그렇게 점점 더 세상과 멀어진다. 정약용은 이것을 우려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고립의 시작이 외모를 방치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노후의 자존감을 지키고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을 목격한다. 나이 들어서도 단정한 사람은 활기차다. 사람을 만나고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외모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자존감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유지되면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진다. 반대로 외모를 방치한 사람은 점점 위축된다. 사람 만나기를 꺼리고 집에만 있고 무기력해진다. 외모가 추해서가 아니다.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세상과 단절되고 싶어진다. 그래서 정약용은 강조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이 화려하게 치장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정함을 유지하라는 뜻이다. 깨끗한 옷, 빗은 머리, 씻은 얼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한 것도 그것이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비싼 물건을 쓰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단정하게 준비했을 뿐이다. 그것이 그의 자존감을 지켰고 그 자존감이 그의 삶을 지탱했다. 정약용의 사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외모와 말투를 연결지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외모만큼이나 말투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말투는 외모를 따른다고. 외모가 단정하면 말투도 단정해지고 외모가 흐트러지면 말투도 흐트러진다고. 왜 그럴까? 외모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표현이다. 그 태도는 말투에도 스며든다. 아침에 단정하게 준비하고 나온 사람은 말할 때도 신중하다. 단어를 고르고 목소리를 조절하고 상대를 배려한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모를 대충 한 사람은 말도 대충 한다. 생각 없이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을 대충 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이 연결은 더 강해진다. 젊을 때는 외모와 말투가 따로 놀 수 있다. 외모는 흐트러져도 말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외모와 말투가 하나로 합쳐진다. 단정한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고 흐트러진 사람의 말은 가볍다. 내용이 같아도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다. 정약용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말투를 고치려면 먼저 외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았다. 외모가 바로잡히면 말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을 경험한다. 아침에 단정하게 준비하고 나간 날은 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상대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고 목소리도 차분하고 실수도 적다.
반대로 대충 준비하고 나간 날은 말도 거칠어진다. 짜증이 섞이고 목소리가 커지고 후회할 말을 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외모를 대하는 태도가 말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의 기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옷차림은 눈에서 멀어지면 흐려지지만 품격 있는 말투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지만 그 말투는 단정한 외모에서 비롯된다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반문한다. 그래도 결국 중요한 건 내면 아닌가요? 맞다. 내면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약용이 보기에 내면과 외면은 분리될 수 없었다. 내면이 아무리 훌륭해도 외면이 흐트러지면 그 내면은 전달되지 않는다. 반대로 외면을 바르게 하면 내면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난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겉모습을 단정히 함으로써 내면의 위엄을 완성한다고. 나이가 들면 이 완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내면이 에너지로 표현된다. 열정, 의욕, 도전 정신. 그것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는 줄어든다. 대신 내면에는 경험, 지혜, 깊이가 쌓인다. 문제는 그것들이 저절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외모가 지쳐 보이면 사람들은 그 경험을 무시한다. 지혜가 아무리 깊어도 말투가 거칠면 사람들은 그 지혜를 듣지 않는다. 깊이가 아무리 있어도 태도가 흐트러지면 사람들은 그 깊이를 느끼지 못한다. 반대로 외모가 단정하면 내면이 빛난다. 경험이 신뢰로 전달되고 지혜가 존중받고 깊이가 위엄으로 느껴진다. 외모가 내면을 완성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평생 이것을 실천했다. 그는 내면을 갈고 닦는 데 평생을 바쳤다. 학문을 연구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올바름을 추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외모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내면이 아무리 훌륭해도 외면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기록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겉모습을 단정히 함으로써 내면의 위엄을 완성하는 것이 노년의 진정한 지혜라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포기의 길이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뭘.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린다. 외모를 방치하고 몸가짐을 흐트러뜨리고 태도를 대충한다. 그러면 삶도 대충이 된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고립된다. 다른 하나는 품격의 길이다. 나이가 들었기에 더 신경 써야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킨다. 외모를 단정히 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태도를 신중히 한다. 그러면 삶도 품격 있게 된다. 존중받고 신뢰받고 연결된다. 정약용이 택한 것은 후자였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썼다. 외모를, 말투를, 태도를. 그것은 젊음을 붙잡으려는 집착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이 듦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이들이 나이 듦을 쇠퇴로 본다. 능력이 떨어지고 가치가 줄어들고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포기한다. 어차피 늙는 건데 뭘 신경 쓰나. 하지만 정약용이 본 나이 듦은 달랐다. 그는 나이 듦을 완성으로 보았다. 젊을 때는 미완성이다.
아직 덜 익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직 중심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완성될 기회가 온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깊어지고, 중심이 선다. 문제는 그 완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이만 먹는다고 저절로 품격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방치하면 나이는 그저 쇠퇴가 된다. 완성을 위해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매일 자기 자신을 가꾸는 태도. 외모를 단정히 하고, 말투를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정제하는 태도. 그 태도가 쌓이면 나이 들면 완성이 된다. 정약용은 이것을 평생 실천했다. 유배지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가꾸었다. 그래서 그의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고, 그의 삶은 위엄이 있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은 품격을 세워야 할 이유라고.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남는 것은 많지 않다. 직함도 사라지고, 역할도 줄어들고, 사람들의 관심도 옅어진다. 그때 끝까지 남는 것은 단 하나. 사람이 풍기는 태도다. 정약용은 이것을 일찍 보았다. 그래서 그는 늙어간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대신 흐트러지는 것을 경계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고 말투가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느슨해지는 순간을 가장 조심했다. 그는 이런 뜻을 남겼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드러난다고. 숨길 수 있었던 것이 숨겨지지 않고 버텨주던 것이 버텨주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단정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하며 더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외모를 가꾸는 일은 젊음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 아니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연기도 아니다. 그것은 끝까지 나 자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오늘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일, 옷을 정돈해 입는 일, 표정을 가다듬는 일,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당신의 태도를 만들고, 당신의 노년을 만든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단순하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그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놓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하루를 단정하게 시작했다. 그 태도가 그의 삶을 지켰고, 그의 말에 무게를 실었고, 그의 나이 들물 위엄으로 완성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내려놓지 말라.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단정해질 자격이 있다. 조용히 자신을 가꾸는 사람, 겉모습으로 내면을 지켜내는 사람, 그가 결국 오래 존중받는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나이 들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다.